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치만 라방에서 10월 라방을 시작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세요. 벌써 가을이에요. 저녁에는 썰렁하더라고요. 어떻게 여름이 지났는지 여러분 하나도 모르겠죠? 1월부터 시작한 코로나가 우리한테 계절 감각도 없앴어요. 그렇죠. 상큼해요? 도치맘에서 하는 라방은 사실은 굉장히 긴장합니다. 일단은 이 계정이 제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인이 제대로 돼 있나? 내가 혹시 다른 데 들어갔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되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 댓글을 조금 보려고 아이패드를 준비했다가 또 막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리고 핸드폰 보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려고요. 머리 잘랐어요. 가을이 되면 깃이 있잖아요. 옷에 깃이. 그게 또 저는 이 애매한 머리 길이에 닿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잘랐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 거실이에요. 거실이고 그래도 거실에는 화분 하나 있는 거 괜찮죠? 맞아요. 우리가 10개월을 도둑 맞았어요. 계절도 못 느끼고 자연도 못 느끼고 마치 그런 거를 즐기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은 정말 가슴 아프죠. 저는 요즘에 막 3살, 4살짜리 너무너무 예쁜 아가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 가슴이. 쟤네들 정말 답답하겠다. 아니면 걔네들은 을에 그러려니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풀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호흡을 했는지 우리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어서 오십시오. 10개월이 지났어요. 한 달이면 끝날까? 2달이면 끝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끝이 안 보여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고민되죠. 여러분들은 또 그러면서도 저한테 어떤 글을 주시냐면 코치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속상한 일이 많은데 좋은 일도 있어요? 뭐가 좋아요? 코치님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 코치님 온라인에서 만나잖아요. 그런 얘기 하세요. 맞아요. 제가 온라인에서 강의 안 했죠. 항상 오프에서 했고 대형 강연장 아니면 도곡동에 여러분이 오셔야지 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지만 아주 우연하게 제가 작년 11월부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저랑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친정 엄마보다 코치님 얼굴을 더 많이 본다고. 월요일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보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혹은 토요일날 인스타에서 보고 아니면 또 샤론코치 클래스를 듣는 분들은 거의 강의를 하나 신청하면 3번, 4번씩 돌려보거든요. 매일 본대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코치님 웃는 모습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잘 웃거든요. 힘들어도 웃고 어려워도 웃고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힘든 시기를 내가 짜증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거의 매일 만나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가끔 제가 이벤트 당첨됐는데 주소 안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전화하면 깜짝 놀래요. 금방 강의 듣다가 그러고 있는 찰나에 코치님이 전화했다고. 제가 여러분하고 참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딱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좋은 거는 코치님 강의를 정말 집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저도 감사하죠. 얼마 전에는 그 IM 스쿨에 제 책이 소개가 됐나 봐요. 그래서 IM 스쿨 쪽에서 너무 학부모님들이 좋아한다고 또 다른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어요. 책을 몇 시간 안에 다 읽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두고두고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책을 쓸 때는 호흡을 중요시 여겨요. 말하듯이 이럴 때 숨을 쉬고 이럴 때 냅다 달려 읽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여러분들 후루룩 읽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그걸 페이지를 펼쳐보세요. 그러면 좋을 거예요. 줄 그어가며 보고 있어요. 그래요. 정말 꿀팁이 많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제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 책을 베껴 쓰는 건 아니잖아요. BK 영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BK 영어를 보고 많은 분들이 멘붕이다. 현타가 왔다. 진짜냐? 그런데 제가 또 중학교 영어 시험지를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기절해가지고 그래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정말 많이. 여신수학은 저희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텀으로 개강을 하니까 그렇게 또 들으시면 되죠. 책 두 번째 읽고 있어요. 책이요. 초등 엄마 관계 특강. 그런 책입니다. 현타 왔죠. 그렇죠. 다들 기절하시더라고요. 뭐 엄마표로 되지 않을까? 책을 많이 읽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수능은커녕 중학교 시험도 못 보겠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놀랬죠. 아셔야죠. 지금이라도 아니까 너무 다행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막 들어오시는데요. 조금 인원이 차면 선생님들 얘기 좀 해볼게요. 학교 선생님 얘기. 우리가 학부모잖아요. 뭐 기관에 다니던 학교에 다니던 우리 선생님들의 관계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받은 상처도 많고 선생님들한테 받은 은혜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하고 한번 해볼까 해요.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보통 라방을 하면 보통 우리 한 1,500분 정도 들어오시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너무 많이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 방 걸려둘 테니까 천천히 봐야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 컨디션에 따라 다른데 이 라이브에 또 이 쫄깃한 맛이 있죠. 어서 오세요. 그래요. 얼른 들어오세요. 500분 넘으면 그때부터 본 강의 시작을 하고 제가 도치맘에서 강의를 한 게 7월부터였어요. 7월, 8월, 9월이고 오늘 10월이에요. 여름에 제주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벌써 어떻게 됐어요? 가을이 왔어요. 어찌 보면 추워요. 계절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또 나이를 또 한 살 먹겠죠. 여러분 나이 먹는 거 겁나요? 겁나요? 저는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나이 먹는 거 겁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30대 때 즐길 수 있는 게 있고요. 40대, 50대 다 달라요. 그래서 살아볼만 해요. 재미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죠? 아이 키울 때. 또 요즘 같은 세상은 엄마가 24시간 책임을 져야 되는 세상이죠. 이거 끝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은 전쟁터라고. 전쟁이에요. 총성만 없어요. 비상사태란 뜻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 이런 것들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선행을 많이 달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어요.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교육과정을 따박따박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은 전쟁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24시간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이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죠. 조용히 혼자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저도 막 강의하고 아니면 손님 만나거나 미팅 하잖아요. 딱 2시간만 해요. 그리고 저는 헤어져요. 조금만 헤어지자. 그리고 혼자 커피 한 잔 마시거나 누워서 좀 쉬어요. 그래야지만 또 새로운 기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도치마 라방이 있는 날은 아무 일도 안 해요.
하루 24시간을 이 1시간을 위해서 에너지를 모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여러분하고 나눌 대화만 고민을 해요. 그래야지 이 강의를 정말 신나서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막 이것저것 하고 정신도 복잡하고 기분도 나쁘고 분노도 있으면 이렇게 평온하게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도츠만 강의를 비롯한 모든 라이브 강의 아니면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한답니다. 이해되죠? 예. 아이 재우고 맥주 한 잔. 한 캔만 하셔야 돼요. 하나만. 예. 그것도 살쪄요. 생각보다. 저는 요즘에 맥주 먹으면 이렇게 졸려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는 못 먹어요. 근데 즐겨요. 그런 한 잔을. 삼시세끼뿐만이 아니라 간식 2끼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1일 5끼예요. 그래서 냉장고가 다 거덜났는데 이제 우리가 할 요리 방법이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냉동 돌리죠. 아이들도 지겹다 그래요.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다 똑같은 마음이죠. 대한민국의 엄마들만큼 힘든 사람 없을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엄마를 24시간 그것도 at home 집에서 본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이들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있어도 공간을 조금 나누셔야 돼요. 아이의 있는 공간, 엄마가 있는 공간.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아이한테 너는 저기가 있어. 엄마 여기 있을게. 사회적 거리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있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야 좀 편해요. 그때 에너지를 조금 우리가 모을 수가 있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져서 힘들어요. 나이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아이도 스트레스가 있어서 평온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차 있거나 불만이 많으면 고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엄마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도 옛날에는 상대가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내면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고민했었어요. 그런 시절 되게 많았어요. 남편이 화낼 때, 아이가 화낼 때, 혹은 회사를 다닐 때, 상사가 화낼 때, 그때 원인이 나에 있는 걸 먼저 찾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말을 잘못했나? 행동을 잘못했나? 보고를 안 했나?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이유가 있구나. 뭔가 이유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원인을 내가 먼저 찾지 말아요. 이유는 한국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착해요. 우리는 착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원인이 아닐까 고민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지금 화가 난 상태예요. 나랑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짝 뒤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가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그리고 그가 먼저 말을 할 거예요. 엄마, 아니면 여보, 이랬어. 아, 그랬어? 괜찮아. 저 이거 55세에 깨달았어요. 저도 한참 있다가 깨달았어요. 지금은 누가 화를 내도 화가 안 나요. 화날 타임이구나. 뭔가 사연이 있겠지. 내가 필요하면 손을 내밀겠지. 이러니까 되더라고요. 사이가 더 좋아져요. 이해되죠?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도곡동에 이제 가야 되는데 어제는 아들이 라이드를 해줬어요. 근데 아들 마음이 반이에요. 엄마를 도곡동에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반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버럭 화를 냈을 거예요. 네가 어디 엄마한테 이러느냐. 응? 엄마가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을 못한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기다려줘요. 힘들구나. 자고 싶구나.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날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한 1분, 2분 있으면 얘도 얼른 깨달아요. 어머 너무 미안해. 그리고 자기가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저보다 빨리 깨달으세요. 제가 이미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빨리 깨달으세요. 아, 이게 나랑 관계없구나. 저 사람이 그냥 화가 나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기다릴 때 내가 너무 신나고
내가 너무 흥겨우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내 눈치를 봐요. 나만 혼자 화나 있고 나만 혼자 속상한데 엄마가 부인이 저렇게 나 몰라라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돼요. 그냥 같이 심각한 척 해야 돼요. 그래서 피하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게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딴 방에 가서 낄낄거리더라도 안 보는 게 좋고요. 만일에 갈 데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아, 우리 엄마가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우리 부인이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어렵죠? 세상에 어렵죠? 그런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특히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인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서로 분리돼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되죠? 저 사람이 화가 난 것은 나랑 관계없다. 그냥 기다려준다. 그가 손을 내밀면 그때 가면 돼요. 그리고 슬쩍 물어봐요. 괜찮아? 뭐 때문에 그래? 이러지 마요.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요. 괜찮아? 그러면 얘기해요. 있잖아, 오늘 회사에서 아니면 엄마 내가 막 이러면서 흥분해요. 막 그러면 또 들어줘요. 들어주고 속상하겠다. 진짜 나 같아도 화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절대 솔루션을 주면 안 돼요. 내가 마치 판사인 것처럼 너는 이래서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다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진짜 힘들겠네. 정말 기분 나쁜데? 나한테도 기분 나쁘다. 이렇게 같이 동조해줘요. 우리들이 남편한테도 이런 걸 바래요. 근데 남편들은 항상 뭐래요? 해결을 하려고 하죠.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다?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나니까 얘기해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들이.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싫은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죠. 그 남편이. 그렇죠? 부부는 똑같아요. 그냥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고. 그리고 어차피 해결될 일은 해결이 되고 해결이 안 될 일은 안 돼요.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요.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요. 아시겠죠? 맞아요. 힘들 때 남편이 제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플 때 그래도 쌍화탕을 사주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언제까지? 이혼하기 전까지. 이거 중요해요. 아시겠죠? 정떨어지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감정을 서로 소통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거는 유전자가 그래요. 우리 남편들의 유전자는 구석기 시대의 유전자예요. 인류가 그렇게 DNA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음식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빨리 맛있는 거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적이 나타나면 나가서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으면 잡아서 식구를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시대는 막 바뀌었는데 DNA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남편의 유전자는 뭐다?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 유전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아프면 위로는커녕 화를 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속상하기도 하지만 부인이 아프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세요. 그냥 문자를 보내세요. 카톡을. 내가 지금 어디가 아파? 약국에 가서 쌍화탕 어떤 걸 사다 줘. 그리고 따뜻한 거 갖다 줘라고 구체적으로 카톡을 보내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세요. 내 아픈 정도가 심각하다. 만일 5래면 나는 3회 아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웃긴 DNA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 좀 아프고 낑낑대지 말래요.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아예 병원에 가서 링거를 한 방 맞으세요.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아프다 말하지 말고 보여줘야 돼요. 눈으로. 링거를 맞거나 아니면 뭐 기부스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럴 필요가 없어요. 말하지 말. 그냥 병원을 가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알겠죠? 남편은 저 아플까봐 걱정이에요. 애들 보라고 맞아요.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인이란 사람이 아픈 불편하다고 느껴요. 근데 물론 깊은 마음속에서는 안타깝고 속상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엄마가 아팠을 때 자기들이 불편한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해되죠?
구세 딸이 아빠 표정을 지적해요. 맛있으면 맛있는 표정을 지으라고. 맞아요. 그것도 연습시켜야 돼요. 저는 항상 밥 먹을 때, 왜 남편들이 음식 해놓으면 새로운 반찬에 손 안 대는 거 아시죠? 아니면 자기가 딱 봤을 때 맛없어 보이는 거 손 안 대잖아요. 젓가락 안 대죠? 그럼 저는 제가 항상 먼저 먹어요. 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되게 몸에 좋다는데? 치매에 좋다는데? 막 이렇게 이래요. 그러면 한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습을 해야 돼요. 시식하는 거 알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음식을 하고 시식을 하세요. 먹어보라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먹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맛있거든? 그럼 또 먹어요. 근데 맛없으면 진짜 손도 안 대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내밀어요. 우리한테. 먹으라고. 왜 안 먹어? 이러면 자기는 뭐 맛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냅둬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 음식을 잘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그렇죠? 할달량을 밥그릇에 넣어줘요. 저는 그래서 막 그 나이 든 엄마들이 나는 뭐 아들이 셋이에요 이러면 큰아들은 남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그거 너무 싫어요. 왜 남편이 우리 아들이에요? 같은 동등한 입장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좀 보호해 줘야죠. 예, 그래서 전 그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역할을 좀 줘요. 예, 몸에 좋다고 해야 먹어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눈에 좋대. 전립선염에 좋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럼 홀라당 먹어요. 이해되죠? 생각보다 단수돼요. 저는 꼭 그래요. 제가 요즘에 마 알죠? 마. 여러분, 마. 끈적끈적거리는 거, 뮤신 맞는 거. 그거를 누가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깎을 때도 되게 좀 불쾌하잖아요. 여러분, 마 알죠? 마 좀 한번 사 먹어보세요. 그게 그냥 깎아서 살짝 그냥 식용유하고 버터나 마가린 반 넣어서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소화에 엄청 좋아요. 예, 몸 전체도 좋고 물론 갈아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거 끈적거려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슈퍼나 이런 데 가서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요. 그게 냉장고에 있어도 오래되면 좀 상해요. 그러니까 몇 개만 사요. 몇 개만 사서 근데 껍질을 깐 거 사면 안 돼요. 껍질 안 깐 거. 재래시장에도 많아요. 그럼 한 4개 정도 사세요. 안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수납할 때는 그 하나씩 그냥 신문에 싸도 괜찮아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예, 쪄 먹어도 맛있죠. 구워 먹는 게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특히 고기 구워 먹을 때.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도치맘에서는 안 알려줬나요? 제가 고기 맛있는 집 소개시켜줬는데 제주도에 있는 오겹살 소개해줬나요? 한번 올려볼래요? 저는 요즘 그 고기에다가 마를 같이 구워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기보다 마가 더 맛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고급 요리집에 가면 그거 갈아가지고 에피타이저를 많이 나와요. 마 요리가. 라방 맛집? 소개 안 해줬어요. 흑돼지 왔어요. 한경농협 온라인몰 메모하세요. 안 적으면 우리는 몰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아이를 낳은 생모다, 아이를 낳았다, 기억력이 없다. 예. 한경농협 온라인몰. 예. 예. 거기에서 흑돼지 오겹살을 사세요. 흑돼지 오겹살. 예. 그리고 고기를 먼저 굽고 이렇게 두껍거든요. 중간쯤에 마를 넣으세요. 그래서 마를 살짝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정말 고급 요리예요. 고급 요리. 예.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한경농협 담당자한테. 제가 사실 얼굴을 알잖아요. 제가 제주 갈 때마다 선물도 많이 하니까. 예.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한경농협 온라인 드셔보세요. 최고예요. 예. 제가 나름 미식가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맛있게 먹을 거예요. 캡처했어요? 엄청 맛있어요. 예. 오늘 고급자요? 고급자요? 뭐가 고급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선생님 얘기 할 거거든요. 선생님 얘기. 예. 자, 볼게요. 제가 이번에 낸 책이 초등 엄마 관계 특강이란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사실은 제가 컨설턴트로서 처음 출발은 고입 전문가였어요. 특목고 전문가.
예,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특목고 한참 바람 불 때 애들 특목을 굉장히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예, 특목을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러다가 고2보다는 오히려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공부의 중심이 초등이라고 느꼈어요. 초등이 되게 중요하다. 초등 때 엄마가 같이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 전략이 필요한 거지 엄마가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든 책이 늦게 오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고기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주도 흑돼지 오겹살을 먹고 싶다면 환경농협 온라인몰을 이용하세요 라는 거. 그리고 추가로 말을 사서 예, 같이 구워 먹으면 맛있다. 여기까지 자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초등학교 때 공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 주도 학습이라는 내용이 처음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잖아요. 자기 주도 학습에 익숙해 있는데 엄마의 치맛바람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공부 습관을 5세부터 만드는 거예요. 5세. 그 이유는 5세부터 책상에 30분 앉아있고 6세 35분, 7세 40분을 앉아 있어야지 우리 애들이 초1 들어가면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초1 때 우등생은 별애가 아니에요. 책상에 의젓하게 40분을 앉아있는 아이가 우등생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든 책이 엄마 주도 학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전과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면서 이 항목 하나하나가 다 그냥 여러분들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왜 표준전과, 동화전과 이런 거 아시죠? 예, 그런 거 같은 책이 여러분이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크북 같은 게 필요해요. 워크북이. 그렇죠? 그래서 만든 책이 제가 또 초등 1, 3학년 학습 다이어리. 근데 1, 3학년에 쓰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중1까지는 쓰라고 하는 게 내용이, 이 안에 내용이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공부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익힘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애들 공부만 가르치다가 엄마들의 인생은 어떻게 돼? 나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교육이 끝나면 엄마들이 다 전문가가 되거나 여튼 메이크머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든 책이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책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설명을 하느냐고. 자,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에듀맘이지만 나중에 예, 커리어 우먼이 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예. 초등 1, 3학년 학습 다이어리는 21세기 북스에서 아마 다시 제작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책이고, 자, 이 책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제가 약간 자서전식으로 쓴 책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들이 생각보다 이웃, 학부모, 선생님 혹은 원가족, 시댁, 친정에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달리다가도 그들과의 상처 때문에 막 까불어져.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걸린 엄마들도 많고 병이 걸린 엄마들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해서 제가 또 만든 책이 초등 엄마 관계 특강이란 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점들 있죠. 그렇다고 막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코치님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사례인데, 굉장히 럭셔리한 집단이에요. 즉 사교육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는 집단인데, 거기에 좀 나이 많고 돈이 조금 더 많은 어떤 나이 든 엄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똑같은 학년이에도 한 몇 년 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당연히 재력도 많겠죠. 여하튼 그분은 그들 사이에서 왕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그래요. 어떤 소그룹이 만들잖아요. 그들이 결속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공공의 적이 필요하죠. 공공의 적. 우리끼리 뭉치려면 외부에 적이 한 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은 대부분 누구냐면요. 자기 애보다 잘하거나 자기 애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 애를 못 놀게 하고 철저히. 그래서 이 엄마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 조직에 있으려면 여기에 있으려면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화해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 있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 이렇게 그랬어. 에이구.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해결이 될까요? 네. 무릎을 꿇고 빌고 전학 갔어요. 네. 제가 그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먼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도 돌이켜보니까 저도 많이 당했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 무릎을 꿇진 않았지만 여하튼 왜 느끼는 거 알죠? 싸게 느끼는 거. 내가 가면 대화를 뚝 끊기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따로 모였나. 요즘은 이게 언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느끼냐면 5명이 단톡방을 있어요. 단톡방.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단톡방이 세포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다른 데 가서 단톡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걸려요. 어떻게 걸려요? 그 중에 하나 덜렁거린 여인이 4명 있는 방에서 할 얘기를 5명 있는 방에다 해버리는 거야. 실수로. 그래서 대부분 걸려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상처가. 그래서 참 학부모라는 게 아이를 공부시키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엄마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우울증 걸리고 전학 가고 막 외국 나가고 이런 엄마들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의 인연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피해서 갔는데 거기 또 있는 거야. 왜? 엄마들이 좋아하는 코스가 있잖아. 진짜 힘들어요. 예, 너무 싫어. 진짜 싫어. 예. 단톡방 많이 그렇죠? 예. 20명이 하다가 1명, 2명 빼고 다른 방 딱 만들잖아요. 예. 근데 알려지잖아요. 그때 우리 이 상처 알죠? 그게 뭐라고? 예. 그래서 정말 울고불고한 엄마 진짜 많아요. 저는 상담을 하니까 엄마들이 와서 아이 때문에 왔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학부모 관계가 30% 이상 차지해요.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그런 많은 저의 경험, 우리 다른 엄마들의 경험을 제가 녹여서 아주 솔직하게 쓴 글이에요. 저는 근데 모든 글을 다 솔직하게 써요. 있는 그대로 쓰기 때문에. 진짜 그게 뭐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봐봐요. 내가 그 단톡방에 안 나가도 돼요. 그렇죠? 또 요즘같이 이런 언택트 시대는 더 안 봐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심심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들이 궁금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심심하면 안 돼. 궁금하면 안 돼.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우리가 바빠야 돼. 근데 집안일로 바쁘면 우리는 뭐가 돼? 무수리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 공부하는 학생이 되면 되지. 엄마가. 이참에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저력을 만드는 거지. 저력을. 실력, 돈, 인맥 이 3가지를 엄마가 만들어야 되거든. 다시 실력, 돈은 자본금이야. 그 다음에 인맥 이 3가지가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한다? 공부하면 되는 거야. 뭐든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그들이 안 궁금해. 그리고 심심하지 않아.
그리고 속으로 배짱이 생겨. 그래. 거기서 실컷 욕해라. 니들끼리 맨날 연예인 얘기해라. 나는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 야,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되죠? 심심하면 안 돼요. 우울하면 안 돼요. 배짱으로 나가는 거야. 배짱으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책을 조금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줄 거냐면 선생님 얘기 해줄 거예요. 선생님들 얘기. 혹시 책을 산 사람들도 있고 책을 아직 안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책을 여러분이 산다 한다면 온라인몰에서 사은품으로 요런 걸 줘요. 시크릿 노트. 이거는 본책에 있는 꿀팁이 모아져 있기도 하고 뒷부분에 노트예요. 예, 그래서 이게 사은품으로 나가거든요. 가급적 이걸 받으세요.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좋아요. 자, 선생님들 얘기 좀 해드릴게요. 중요한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46페이지 제가 읽을 테니까 지금은 질문 올리지 말고 조금 들어주세요. 예, 좀 이따가 제가 Q&A 할 시간 또 만들게요. 책 제목이요. 초등 엄마 관계 특강. 담임 선생님은 교육의 동반자. 예. 학기가 시작되면 엄마의 걱정은 커져간다. 내 아이의 학교 생활을 알 방법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행여 소통이 어려운 선생님을 만나지는 않을까? 우리 아이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시대가 바뀌어도 엄마에게 학교와 선생님은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만 그런가? 아니에요. 선생님도 엄마를 불편해해요.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이 사인을 해요. 사인. 진상이란 말 들어보셨죠? 진상. JS. 아이 이름에 옆에 JS라고 쓰면 그 엄마는 진상이란 뜻이에요. 블랙리스트예요.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선생님들도. 이해되시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왜 누가 담임이라고? 야, 너 올해 정말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선생님들도 그 해에 이상한 엄마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년이 지나면 전수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학기가 시작되면 엄마들의 걱정이 시작된다. 어떤 반에 배정될까?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지레 걱정한다. 반 배정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의 정보가 나오면 먼저 겪어본 선배 엄마들에게 선생님의 성향과 공부 방식을 체크하기 바쁘다. 그 선생님 어때? 어떤 스타일이야? 혹시 나쁜 소문 없어? 우리 애랑 궁합이 맞을까? 우리 애를 예뻐할까?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선배 마음이 그 선생님 너무 좋아. 이런 마음 편하고 너는 올해 틀렸다. 그냥 납작 엎드려. 이러면 또 힘들어지는 거야. 지레 겁을 먹는 거지.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인트로에서 말했죠. 상대가 화를 냈을 때 그 원인을 나에서 찾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당하지 않았는데 미리 걱정을 하고 얼굴에 딱 써있잖아. 나 지금 불안해. 선생님 이상하다는 소리 들었어? 다 알아요. 선생님들은 맨날 엄마를 만나기 때문에 매해 만나잖아. 몇십 명을. 그래서 모르는 척하라고. 모르는 척.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새로운 학기와 함께 시작될 관계에 대해 걱정하는 건 학부모뿐만이 아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어려워하듯 선생님들도 학부모가 부담스럽다. 이해되시죠? 특히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촌지도도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촌지를 받는다고 엄마가 어떤 행동을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래도 약간의 윤활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클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도 당당하시죠. 그래서 엄마가 불합리한 요구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선배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내가 당해보면 충분히 돼요. 자, 보세요. 지나고 보면
노파심에 미리 전달받은 정보들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인간관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막상 경험해보면 엄마들이 걱정한 것에 비해 선생님과 아이가 잘 통하기도 하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문제아로 소문난 학생이 생각보다 무난하게 한 해를 넘기기도 한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제가 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우리 애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간다면 엄마보다 선생님하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 실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은 절대 나빠요. 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나쁜 기운을 갖고 나쁜 선입견을 갖고 선생님 만나면 표정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아이들은 너무 순수해서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요,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래요. 선생님 작년에 어떻게 했대요. 막 이렇게 일러요, 가서 애들이. 걔네들이 이러는 게 아니죠. 그냥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입을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에 대한 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죠? 아이에게 학교와 선생님은 큰 역할을 한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선생님은 엄마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아이와 함께 있는 존재다. 아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엄마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줄 쳐야 돼요. 밑줄. 우리 엄마들은 우리가 우리 아이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다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말을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아이도 관계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을 꼭 크로스 체크 하셔야 돼요. 나중에 실패하십니다. 실수하세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아이가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아이예요. 중학교 첫 시험에 이 아이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집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아, 왜 그래? 엄마 나 밀렸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답안지를 밀렸었다고. OMR 카드. 즉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실력도 좋은데 내가 답안지를 밀렸어서 점수가 나쁘게 나왔으니까 엄마가 이해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 속마음이. 근데 엄마는 억울한 거야. 그래서 항의를 하러 갔어. 아니 중학교 1학년인데 답안지 밀렸을 수도 있는데 그거 이렇게 하나씩 올리면 얘가 정답이잖아요. 정답 체크해 주세요 라고 따지러 그 얘기를 듣자마자 교무실로 뛰어갔어요. 답은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진실은 뭘까요? 답을 밀려 쓰지 않았어요. 실력이 없었어요. 내 실력이 아니라 밀려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학교에서 전달하는 말을 100%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야, 거짓말해. 이게 아니라 유리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이들이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모습과 밖에 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초등 엄마들이, 특히 고학년 엄마들이 잘 알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보다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19일부터 한 3분의 2 정도 등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또 일부 아이들은 집에 남아 있겠죠. 엄마 입장에서는 일단 아이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죠. 그렇다고 또 나갔는데 나가서 정말 뉴스를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요? 엄마 어떻게 했어 막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래 재밌었어? 좋았어? 이러고 말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막 확인하려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많이 그래요 애들이 그때. 그래서 애들 말 다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실수합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는 특히 학원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학원 보냈는데 학원 선생님이 우리 엄마들이 제일 예민한 말이 뭐냐면 엄마 왜 우리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이런 얘기.
엄마, 우리 선생님은 쟤 예뻐하고 나 미워한다? 엄마 내가 발표하려고 손들어도 절대 나 시키지 않아. 그런데 엄마 쟤네, 그 엄마는 어제 학교 왔다 갔어. 우리 이런 말은 막 터진대, 터져. 뭐라고? 응? 저 엄마가 왔다 이거지? 응, 엄마가 뭔가를 줬겠구나. 그래서 그 애만 예뻐하는구나. 우리 이렇게 결정을 줘버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행동은 뭐야? 다 이상한 행동이 나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다이렉트 얘기하잖아. 꼭 다른 엄마한테 얘기하잖아. 이거 알아? 어? 그 엄마가 왔다 갔는데 걔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선생님 귀에 들어가요. 선생님 귀에. 왜? 그런 말을 전달해서 예쁨을 받고 싶은 엄마가 한 명은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입이 우리 애들을 난감해 갈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엄마는 뭐라 그랬어요? 외교관이다. 학부모일 때는 외교관이어야 돼. 그래야지 편안하게 학교 생활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내용이 여기 많아요. 책에. 자, 또 하나. 스승의 날 때는 여러분 대부분, 각 언론들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이 선물을 받을까 엄청 예민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선물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범죄를 모의하는데 드러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예. 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끝날 때 그냥 감사의 편지만 써서 예, 그래 1년 동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진짜 저스트 레터 선물 하나도 없이 편지만 줘. 선생님이 예뻐할까요?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 생일이에요. 결혼기념일이에요. A4로 2장 써왔어. 구구절절히.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 내 인생에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너무 좋아. 당신은 찬란해. 막 썼어요. 그리고 끝이야. 여러분들 남편 예뻐요? 아무것도 없고 선물만 줘요. 예뻐요? 나 같으면 싫을 것 같은데? 싫잖아. 물질이 마음이에요. 물질이 마음이에요. 이해되시죠? 물질이 마음이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선물하셔야 돼요. 선물. 오늘 라방 주제는 우리 선생님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 그럼 어떤 선물 할까? 어떤 선물?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 하고 싶으냐면 금액은 한 3만 원 정도, 그리고 박스는 큰 거, 포장은 화려한 거, 그리고 백화점 쇼핑백, 아니면 명품 비스무리한 거, 이런 걸 사고 싶어 해.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 바디 샴푸야, 바디 샴푸. 무슨 양, 이런 것들. 김영란 법 때문에 학기 중에 하라는 게 아니라 학년이 끝날 때. 그런 것도 여러분 선생님들이 진짜 싫어해요. 그런 선물은. 왜냐하면 첫 번째, 취향이 다르잖아요. 이 향에 대해서. 향은 예민한 거잖아요. 자기가 좋다고, 라일락 향이 좋다고 상대가 라일락 향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포장을 하는데 막 그 반짝반짝한 거, 뭐 푹신푹신한 거 이런 한가득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재미없어요.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선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 제가 또 이런 거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해봤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는 편지를 쓰고 편지를 써야 돼요. 왜냐면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은 제일 필요한 게 옷은요, 가디건이 많이 필요해요. 가디건, 이런 가디건. 요거는 약간 자켓 형태인데, 왜냐하면 그 공공기관은 그 온도에 따라서 냉난방에 규정이 있어요. 우린 집에서 왜 더우면 바로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틀잖아요. 학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추울 때가 되게 많아요. 학교 자체가. 그래서 가디건이 되게 좋아요. 가디건. 그리고 가디건은 디자인도 되게 무난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주면 되게 좋아해요. 남자 선생님들은 가디건 안 입으시잖아요. 남자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선생님들의 특징은 시간이 많죠. 끝나고 나서. 그리고 되게 운동을 좋아하세요. 뭐 테니스를 치거나 탁구를 하거나 이런 운동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제일 돋보이는 옷은요, 폴로 티셔츠 같은 거예요. 폴로 티셔츠. 남자는 폴로. 그런데 색상을 가급적이면 뭐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약간 쨍한 색깔들 있죠. 혼자 사기 힘든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사서 그리고 그건 교환이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을 알잖아. 이게 중요해요. 선물은 상대가 가격을 아는 걸 하는 거예요. 모호한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10만 원짜리 샀는데 그 사람 이걸 만 원짜리로 알아. 잘못된 선물이에요. 내가 선물하면 그가 가격을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폴로는 얼마인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교환할 수 있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입을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종업식 때 다 끝날 때 아니 가디건을 3만 원에 사려는 게 아니라 종업식 때는 괜찮단 말이에요. 끝났잖아 다. 평가도 끝나고 넘어갈 때. 그럼 이게 뭐가 좋으냐. 이분이 그 다음 선생님한테 전달해요. 대부분. 아주 우호적으로 평가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어차피 선생님 끝났는데 뭐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공감이 안 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면에서 야박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일 내가 드렸는데 선생님 돌려줬어요. 선생님 마음은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엄마들이 지금 70년대 후반, 80년대 학부모들이 많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저는 너무 예민하게 정말 1,000원, 2,000원에 예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예요? 엄마잖아요. 학부모잖아요. 여러분들 상품은요. 공산품은 값을 깎아도 돼요. 그런데 과일 가게, 그 다음에 세탁소 이런 데는 깎는 거 아니에요. 과일을 여러분 깎아 사요. 나는 하나 더 받았어? 좋아하죠? 집에 와봐요. 그 중에 하나는 작은 거나 그 중에 하나는 흠집난 과일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엄마일 때는 그렇게 그런 작은 돈에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질이 마음이라고 말했잖아요. 물질이 마음이다. 그렇죠? 만일에 학교에서 그걸 문제 하면 안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날 이렇게 성의를 표했어요. 돌려받았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을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김영란법 생겨서 좋죠. 강남 같은 경우는 정말 촌지가 많았었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많이 당했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애가 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가 다른 엄마들보다 조금 넓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직업은 사업이었어요. 딱 걸리는 거예요. 네. 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도 김영란법이 생겨서 굉장히 맑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년이 끝날 때는 저는 인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다음으로 또 연결돼요. 예, 그리고 또 2학년 담임을 6학년 때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끝나지 않아요. 인연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작은 일에 전 예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라방이 10시에 있고 아마 11시에 또 라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좀 간단히 받고 끝낼게요. 네. 자, 마음이 동할 때 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해서 이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선생님 너무 고마웠어 라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억지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해되죠? 예. 광고 하나 하면 월요일날 10시 30분에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제가 또 10시 반에 여러분 만나고 있죠. 예. 이번 주에는 토요일날 인스타는 없어요. 오늘 도치맘에서 해서 이렇게 되고요. 예. 제 방은 걸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인원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좀 줄었네요. 예. 안타까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방이 된다 그래서 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조회수는 굉장히 높으니까. 예. 아시겠죠? 예. 자, 아이들 이제 19일부터 일부 이제 많이 학교를 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손에 대해서 특히 학업 결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 교육 과정을 보고요. 월별로 체크하셔야 돼요. 월별로. 월별로 체크하셔가지고, 이게 빠지지 않게. 샤론 코치 TV예요. 샤론 코치 TV. 요즘은 개인 상담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를 좀 들으시면 좋고요. 지금 저희가 다 마감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서 강의를 받을 수는 없고요. 하나 받을 수 있는 게 엄치나 만들기. 이거는 과목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유아부터 수능까지 과목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교재 추천 다 해드리고 로도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혹시 여러분이 코치님 강의를 좀 듣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엄치나 만들기를 하는데 블로그 들어가면 마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샤론 0607 SHARON 0607은 제 카톡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샤론 코치 TV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착각했죠. 맞아요. 착각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제가 세 번째 목요일 날 도춤하면서 라방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 달은 조금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10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블로그에다가 11시 아니에요. 10시에요. 라고 정말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도 생각 못 했나 봐. 네. 샤론 코치라 검색해도 인스타 떠요? 네. 미에스카이2예요. MIASKY 숫자 1에서 토요일 날 제가 보통 10시에 밤에 라방을 하죠. 예. 써주셨네요. 너무 고마워요. 네. 영어, BK 영어 꿈찾기 유아맘 듣고 있어요. 정말 좋죠. 예. 엄친아는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예. 아주 좋은 강의입니다. 예. 초2 남아 인천 리딩 리스닝은 되는데 스피킹 라이팅이 안 돼요. 이거는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학년이 어려요. 그런데 한 4학년, 5학년까지 이게 바란스가 안 맞으면 나중에 공인 성적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바란스 맞추셔야 돼요. 예. 엄친아도 직접 강의할까요? 이게 6강짜리인데 5강까지는 PPT가 보여있는 풀 PPT 버전이 나오고요. 6강 라이브로 Q&A 하고 하이라이트 자료 드릴 거예요. 예. 스피킹 늘리는 법은요. 일단 우리가 한국말도 처음에 듣고 말을 따라 하죠. 그리고 문장을 외워서 내가 말하잖아요. 엄마가 말하는 습관대로 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읽는 거를 책에 있는 걸 외워서 자꾸 얘기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학년이 한 3학년, 4학년 되면 이제 원어민한테 듣거나 직접 배우거나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죠. 예. 엄친아 듣고 싶어요? 예. 샤론 0607로 카톡 주시면 되고요. 유아맘 너무 좋죠. 예. 그런데 지금은 강의가 다 이제 끝나서 나중에 모집할 때 하시면 됩니다. 초일인데 선생님 상담 전화할 때 무슨 내용을 물어봐야 할까요? 1학기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학급을 운영할 건가 물어봐야 되고요. 지금은 사실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고 내 단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 수업을 조금 부족하면 무엇을 보충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선생님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인식하세요. 누구 엄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엄친아 수업은 10월 19일 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개강이 아직 안 돼서. 부끄럽고 완벽주의여서 스피킹이 안 늘어요. 스피킹은 사실은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외국인들이 있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하거나 아니면 혹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해외여행을 가서 아이가 먼저 맥도날드 같은 거 주문해 봐야 돼요. 필요하다고 느끼면 말합니다. 그리고 틀리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저희는 줌으로 수업하지 않고요. 유튜브 링크에서 이렇게 제가 나오고요. 한쪽에 PPT가 완전히 나오는데 PPT가 보통 1시간짜리 강의면 70매 정도가 나와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6세 여하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일단 생활 습관이 좀 잡혀야 되고요. 그리고 한글은 5세 때 한글 관심, 6세 때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6세 말에는, 그리고 7세 말에는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엄친아 신청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희 그 공식 카톡이 샤론 0607이에요. SHARON 0607이에요. 카톡을 주시면 안내를 드릴 거예요. 예.
유아마음은 한 2달 정도 있다가 다시 개강할 거예요. 3학년 수학 학습 결손은요, 가장 중요한 게 교과서예요. 교과서의 공부를 3학년이면 교재를 하나 사서 하셔야 되는데 3학년까지 선행을 많이 빼거나 아주 깊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4학년, 3학년 말부터는 선행도 빼야 되고 4학년부터는 최상위 S까지는 풀 수 있어야 돼요. 네. 코치님 답변 고맙습니다. 예, 저도요. 초2예요. 과외활동, 저라면 컴퓨터. 예. 컴퓨터를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한글 타자, 영문 타자,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자료 찾는 거, 사진 찍는 거, 동영상 찍는 거, 이런 것들.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1분 남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으로 이게 뜨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다음은 11월 강의는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11시에 할 거예요. 예, 오늘 어떻게 즐거웠어요? 여러분들 초등엄마 관계 특강 온라인으로 사서 스크린 노트 받으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오세요. 유튜브 샤론코치 TV로요. 네. 게요.